안녕하세요. 무상일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2차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월드 시리즈가 116회째입니다. 일단 먼저 월드 시리즈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중립 지역에서 경기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텍사스 알링턴의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필드에서 개최가 되는데 1944년 이후 처음입니다. 1944년에는 왜 또 중립 지역이었냐면 그때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가 붙었습니다. 지금 브라운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그래서 중립 지역에서 했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NBA도 그렇고 NHL도 다 중립 지역에서 했어요. NBA 챔피언십은 플로리다 올랜도, 그리고 NHL 스탠리컵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했습니다. 근데 항상 중립 지역에서 하는 경기가 있죠. 바로 NFL 슈퍼볼입니다. 이건 항상 뉴트럴 지역에서 하는데 이건 또 날씨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따뜻한 곳,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템파, 플로리다 이런 데서 자주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프 필드가 구장을 개장을 했어요. 근데 구장을 개장을 하면서 월드 시리즈를 하는 또 그런 영광도 안게 됐는데 뭐 이번에는 자기네가 힘으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양키스가 새 스타디움 했는데 그때 양키스 월드 시리즈 갔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부시 스타디움이 개장이 됐는데 세인트루이스가 그때 올라가갖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도 그 리버프론트 스타디움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신시내티 레즈가 홈으로 썼던 그때도 개장을 하면서 신시내티 레즈가 월드 시리즈 진출했는데 그때는 볼티모어 오리올스한테 졌습니다. 월드 시리즈 1차전 이번에 매진됐어요. 근데 매진됐는데 11,388명입니다. 왜냐면 25%밖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고 이게 1909년도에 피츠버그 파이러츠하고 디트로이트 그 타이거스가 6차전에 맞붙었을 때 요 관중 정도였어요. 최소 관중입니다, 지금. 자, 1차전 이제 다저스가 8대3으로 템파베이 레이스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템파베이가 마운드가 굉장히 좋은데 8실점을 했어요. 템파베이가요, 8월 14일 날 그 토론토한테 한번 12대4로 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실점 이상을 한 게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때 뉴욕 양키즈한테 9대3으로 진 거하고 이번 월드 시리즈 다저스에게 8대3으로 진 게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마운드가 좋은데 다저스한테 아주 난타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템파베이가 또 문제는 뭐냐면 공격력이 좀 취약하죠. 공격력이니까 최근 10경기에서 8경기가 상대보다 안타수가 적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선발 이 타일러 글래스노 공 100마일씩 던지는 투수인데 4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는 3개밖에 안 냈는데 볼넷이 6개 많았죠. 삼진 8개. 그래서 6실점을 했습니다. 글래스노가 1차전에서 그 100마일, 161km를 무려 7번이나 투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3회까지였어요. 4회 이후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글래스노의 1차전 포신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58km, 98.2마일이었거든요. 역대 포스트 시즌 선발 투수로는 가장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에서는 볼넷이 경기를 망친다고 그래요. 베이스 온 볼스 킬즈 더 게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래스노가 18타자를 상대하면서요. 그 9번이나 3볼까지 카운트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볼넷을 6개를 내줬죠. 그런데 이 1차전을 지면 항상 그러니까 경기를 지게 되면 이게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파베이 레이스의 케빈 캐시 감독이 왜 타일러 글래스노를 5회에 그대로 놔뒀느냐. 이게 이제 또 그 세컨 게스로 경기 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케빈 캐시 감독은 투수가 조금만 위기가 되면 거의 뭐 오로메릭으로 투수를 교체하잖아요. 근데 그냥 밀고 갔어요. 밀고 가갖고 5회에 글래스노가 5타자를 상대한 다음에 교체가 됐는데 투구수 112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58개로 굉장히 그 제구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은 선두타자 무키 배츠를 볼넷으로 내주고 도루하고 그 다음에 또 1루 비율이니까 콜이 쓰고 나가갖고 더블 스틸 하면서 실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 1차전에서 승리의 수훈갑은 뭐 무키 배츠를 꼽을 수 있지만 결승 홈런을 친 코디 벨린저라고 봐야죠. 먼저 선제 토론 홈런을 쳤으니까요. 이 코디 벨린저가 타이 글래스노에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96, 7마일, 8마일 이런 빠른 공을 잘 친다는 얘기예요. 예, 홈런을 글래스노에게 3개를 뺏었어요. 벨린저가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에서도 결승 홈런을 쳤잖아요. 6회. 3대3 동점 때 이제 역전 결승 홈런을 쳤는데, 그러고 나서 키케 헤르난데스하고 그 홈 앞, 덕아웃 앞에서 알통 세리머니를 하다가 어깨가 탈구가 됐어요. 아파갖고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월드 시리즈 1차전 때는 이 벨린저가 뭐를 했냐면 세레머니, 홈런 세레머니를 발로 했습니다. 토탭이라고 그러는데 벨린저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홈런 칠 경우 발로 세레머니를 계속하겠다. 왜냐면 이 어깨 탈구는 그 운동선수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 해설하고 있는 LG 이상훈 투수가 그 던지지 않는 오른쪽 팔 자주 탈구되고 그랬었습니다. 자, 클레이턴 커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커쇼는 리빙 레전드입니다. 저도 다저 스타디움에서 커쇼를 2008년 데뷔 때부터 제가 쭉 취재를 했습니다. 인간성도 좋고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성숙한 야구 선수인데, 그 24살인가 그때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서 그 와이프랑 같이 가고 교회 지어주고 그랬던 커쇼예요. 근데 커쇼에게는 이 우승 반지가 없어갖고 항상 큰 경기에 약하다, 그런 비판이 늘 따라다녔는데, 국내에서는 뭐 새가슴 그런 얘기 하는데 새가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큰 경기 약하다 그런 건지 새가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잘하면 또 커쇼가 그렇게 난타를 당하는 투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커쇼가 6회 이후에 평균 작재점이 7.71이잖아요. 그럼 운영만 하면은 커쇼는 그보다 훨씬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쇼가 그러면 월드 시리즈에서도 약하고 다른 또 포스트 시즌, 특히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약했잖아요. 그 앞에 이제 1차전 그 앞에 5경기 그리고 4경기 선발로 나와갖고 1승 2패를 기록했고 그 평균 자책점도 5.40으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이번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 6이닝 동안 겨우 안타 2개밖에 허용하지 않고 볼넷 하나에 삼진 8개 잡고 1실점을 했잖아요. 그럼 이 호투는 어디서 나왔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좋은 투구를 했지만 달라스가 고향이에요. 커쇼가요. 근데 알링턴하고 달라스는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예요. 그냥 달라스 큰 지역 안에 알링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왔죠. 하일랜드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커쇼가 2008년도에 데뷔를 하죠. 되게 고등학교 출신이면서 빨리 데뷔를 하죠. 왜 그랬냐면요, 다저스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하도록 메이저리그로 올린 거예요.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쇼가 일찍 그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가는 거 구단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본인은 뭐 국가대표 그 대표팀으로 가는 걸 좋아하겠지만 구단은 자기네 자산이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커쇼가 월드 시리즈 1차전 그 6회 상황이요,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하고 6회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선두 타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 7차전에서는요 6회 고비를 넘기지 못하죠. 그러고서 이제 강판당하면서 4실점이 된 건데, 월드 시리즈 1차전 무대에서는 이 6회 선두 타자를 저스틴 터너가 호수비를 잡아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면은 굉장히 경기 어렵게 되죠. 근데 7차전 때는 로널드 아큐나 주니어의 그 땅볼 안타성, 내야 안타성 타구가 났잖아요. 커쇼 키를 넘어가면서. 근데 이루수 키케 헤르난데스가 그걸 또 잡아갖고 1루에 던지다가 그게 악송구가 되면서 에라까지 되면서 무사 2루가 되고, 그 다음에 프레디 프리먼, 마르셀 오스나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강판당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터너의 그 호수비 때문에 6회 위기도 없이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로버스 감독은 공 78개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교체를 하죠. 그러면서 1차전에서 이런 호투가 그대로 빛이 난 건데요.
커셔가 포스트 시즌 1차전, 그러니까 뭐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1차전에 나가서 이번까지 5번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타이 기록이에요. 예전에 1930년, 40년대 뛰었던 뉴욕 양키즈의 레드 러핑, 그리고 CC 사바스야, 존 스몰주, 저스틴 벌랜더가 1차전에서 5승을 거뒀는데 이번에 커셔도 5승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그 삼진 이제 8개 잡으면서 201개가 됐는데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탈삼진은 저스틴 벌랜더가 205개예요. 지금 2위입니다. 다음번 등판하게 되면 이 기록도 깰 가능성이 높죠. 자, 커셔의 투구 내용. 이번에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요, 포심 페스티벌보다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졌어요. 슬라이더가 평균 141km요, 88마일, 44.9% 던졌습니다. 포심 페스티벌 평균 146km, 91마일, 이공 39.7% 던지고, 그 다음에 커브는 15.4%였어요. 템파베이 타자들이요, 38번 커셔의 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울볼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19번이 미스를 했습니다. 헛스윙을 하고 삼진당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커셔의 역대 최다예요. 그 50%가 38개의 투구 가운데 19번을 헛스윙을 했으니까요. 근데 슬라이더가 11번이었어요. 슬라이더가. 그만큼 슬라이더가 이 위력적이었는데, 그리고 삼진도 8개 가운데 슬라이더가 7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커셔가 큰 경기에 약하다는 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19년에 9승 11패이고 평균 자책점이 4.43이었는데 이번에는 3승 1패 평균 자책점 2.88입니다. WHIP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삼진 퍼센테이지도 지금 33%로 더 높습니다. 그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해보면. 그리고 올 포스트 시즌에서는 삼진을 무려 31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단 3개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제구력도 퍼펙트하다. 그렇습니다. 2차전에 이제 최지만 선수가 클린업 히터로 기용이 되는데 일단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월드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제 115회, 이번이 이제 116회인데요. 1차전 승리를 한 팀이 72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3차례에서도 1차전 승리팀이 이제 19번 우승을 했으니까 다저스가 우승할 확률은 높죠. 그렇지만 다저스는 2017, 2018년도에 1차전을 모두 이겼지만 시리즈는 모두 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